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좀 가슴 아픈 사진이지만 기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2일 날 오전 10시 35분에 속보로 나온 기사였죠. 이게 괴로움의 시작이었는데 이거는 완벽한 암살 시도였어요. 1mm만 안쪽으로만 갔어도 경동맥이 절단되면서 수분 내로 사망할 만한 목숨을 노린 계획 범죄입니다. 근데 혼자서 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정치인이 저주스러워도 얘를 죽이겠다고 몇 개월간 준비를 하진 않아요. 해봤자 그냥 날계란 던지기, 싸대기 날리기, 아니면 박근혜 테러 당하듯이 카타칼로 얼굴 베기 이 정도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수개월 이상 완벽하게 준비를 한 계획 범죄는 암살 시도였고, 이거는 진짜 천운이에요. 하늘이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라고 참칭하는 이들은 축하, 속보, 이재명 부산 방문 중 피습, 정신병자들인데 이런 걸 방조한 게 문재인이라고요. 이런 가짜 보수 극우들 문재인 임기 5년간 어떻게 청산 못 시켜요? 가짜뉴스 전파하는 카톡 원점 타격 못해요? 이런 댓글부대 운영하는 길림성에 있다는 조선족 댓글부대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족치지 못해요? 방치해뒀다고요. 문재인은. 한동훈 구국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닉네임을 가진 이강진이라는 이 이재명 부산서 목부위 흉기 피습 피로 셔츠 젖을 정도. 문재양 이재명 교도소 간다. 김명수도 심은대로 거둔다. 겨둔다. 예, 오타 쓴 거 보면 못 배웠는데 이재명이 진짜 보수죠. 우리나라 진짜 보수가 김구 선생님이고 우파라고 불릴 만한 민족주의자분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보수 중에 또라이 같은 친일파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 정리라는 거예요. 진짜 극우라면 일본을 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장기 불태우고 일본 기시다 인형 막 불태우고 이래야지 극우 소리 듣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파 세력들이 극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보수들은 한동훈가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다고 언급을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대요. 이재명이 벌인 쇼입니다 하고. 이런 세력들 설치고 다닐 수 없는 세상이라도 문재인 정권 5년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잘못된 거죠. 얘들은 빨갱이 애들이에요 진짜로.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 이재명이 종이칼이고 나무 젓가락으로 이재명 목을 찌른 거라고 음모론을 설파한 미친이죠. 근데 이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벼슬을 준 게 윤석열 정부예요.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게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고, 그러니 문재인도 친일이고 적폐고 빨갱이죠. 가짜 보수 할아버지들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빨갱이는 빨갱이 맞네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거니까. 홍준표도 요즘에 바른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또 털튜브들의 난동이 시작됐네요. 털튜브라고 부르잖아요. 이봉규 같은 노년 등들을 거짓 정보로 세뇌시키는 이런 털튜브들은 유튜브에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음모론만 반치는 세상이 됩니다. 구글에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털튜브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세상을 방치하면 구글도 똑같이 공범이 됩니다. 아 좋네요. 홍카콜라가 요즘에 개과천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홍준표가 그래도 정신 차렸다, 반윤 세력의 수장이고 아직도 지지율 잘 나오니까 홍준표를 이재명이 잘 꼬셔서 내년 총선에서 같이 가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재명은 원래 꼼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도를 걷고 그런 걸 좋아해서. 하여튼 홍준표가 바른 얘기 요즘에 계속 해주고 있어요. 가짜 보수 빨갱이 유튜버들 욕하고 있으니까 훌륭하시네요. 서울대병원에서 집도를 한 의사분이 정확히 해설을 해줬어요. 온갖 음모설이다 논란들 많은데,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서울대학병원 혈관외과 전문의고요. 현재 혈관외과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혈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최고인 거예요. 혈관 재생술이다 이식이다 뭐다.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2021년부터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 치료하는 곳이고요.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분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에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장과 당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부산대에서도 전원 이송하는 거 합의를 해줬네요. 기도 손상이나 손목 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의 이식혈관외과의 최고봉 민승기 교수가 최고 전문가니까 맡아서 하는 거죠. 이게 범죄예요? 죄를 진 거예요? 부산대를 무시한 거예요? 부산대는 친문 적폐, 가짜 보수 적폐들이 다 장악한 병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고요. 부산대 병원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뇌피셜입니다만. 적폐들이 장악한 병원이에요. 앰뷸런스가 늦게 온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가덕도에서 일부러 암살을 시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부산대 병원으로 실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미 이재명 죽이기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었나 의심도 돼요. 이재명을 수술할 팀원들도 다 매수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이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죠. 의심하는 게 죄가 아니죠. 의심한 겁니다 저는. 그게 100% 맞다고 한 얘기 아니에요. 헬기 이송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의심을 해서 이재명을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대병원 혈관외과 집도의 분이 또
말씀하신 건데,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왜 찔린 게 몇 밀리다, 피가 안 났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음모론을 전파합니까?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부산대 집도의가 깨갱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 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부산대 병원에서 병원을 옮기는 거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래요. 자기도 무슨 서울대 병원에서 오라고 마케팅을 했어요? 이게 쉬운 수술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 안혜리라는 기자는 논설위원이라는데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희망. 중앙일보는 적폐의 끝판왕 홍석현 거 아니에요. 암살을 당할 뻔한 위기를 목숨이 오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나가잖아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희망. 여기 안 나옵니까? 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언론개혁을 문재인 정권 때 빡시게 했었어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언론중재법도 많이 양보한 거였습니다. 순한 맛 언론개혁이었어요. 그것도 절대 조중동을 건들면 안 된다는 우리 문프의 지령으로 친문 세력들이 막아 설쳤죠. 조선일보에서 또 이런 기사를 냈죠. 부산대병원, 우리는 최종 의료기관이야. 우리 실력 있는 데라고. 근데 헬기로 딴 병원 간 건 이재명이 처음이야. 근데 이재명이 의료 특혜를 받다? 아니죠.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재명의 헬기 탑승은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의 합의에 따른 요청으로 진행됐다. 아니, 부산대 서로 합의를 했다며. 서울대 병원에 또 전원 요청까지 했다며. 그러면서 왜 정신병자들 아닌가? 서울대 병원은 소방청으로, 부산대 병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로 각각 헬기로의 이송을 요청했어요. 부산대 병원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로 헬기 이송 요청했구먼. 언론사들도 캐고 부산대 병원도 캐네. 노무현 대통령도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때 바로 헬기로 서울로 이송했으면 사셨을 거예요. 왜냐면 부산대 병원 도착했을 때도 숨이 붙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숨이 붙어 있어서 연명치료하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노무현을 죽이자고 권양숙 여사한테 얘기한 게 문재인이었어요. 그때 자살하신 게 분명하니까 이제 산소호흡기 떼드리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지가 왜 결정을 합니까? 부산대 병원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나다 화장을 해버렸어요.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부부가 같이 함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지가 화장을 하자고 했을까? 제2의 노무현이 안 돼서 정말 저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살아나셔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이재명 대표 전원 요청한 적 없어. 우리가 수술하려고 했어. 이런 기사를 또 내주고 부산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부산대병원 측, 이재명 가족과 민주당이 원해서 서울대병원을 이송한 거예요. 아니,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이 있었대요. 전원 요청이. 병원을 이전하는 요청을 부산대병원에서 했다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해서 서울대병원을 옮겼댄다. 부산대병원 서울 이송은 이재명 측 요청. 여기서 헬기로 이동한 것도 처음이에요. 부산대 외상센터장, 이재명 대표 이송 바람직 안 해. 반대 있었지만 가족 뜻을 존중했다. 국힘대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그러냐. 진짜 부산도 썩었구먼.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자기가 집도의였대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측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송을 반대했고요. 저는 집도의 서울대 민승기 교수가 이식혈관외과 교수예요. 혈관. 이분이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최고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 혈관외과 전문의고 학회의 이사급이고 그런 분이랑 외상외과는 그냥 복부 쪽에 칼침을 맞는다든지 조폭들끼리 칼질하다가 그런 거 수술 전문이고, 목 쪽은 더 정교하고 혈관 연결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 술기도 높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는 분이 해야 되는 건데, 서울대 최고 전문가가 어려운 수술이라고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줬구만. 부산대 병원 애들은 왜 이런 애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 외상외과 교수가 이재명 수술 맡으면서 과다 출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부산대 병원장 정성운이라는 자는 국내힘 사람이네요. 역시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팀 위원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몇 달 전에 국내힘 쪽에서 임명장을 받은 자가 부산대 병원장이니 이재명이 부산대를 떠난 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적폐 세력들, 위험한 애들이에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얘들은 이재명을 죽일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간다고 하니 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돼요. 홍준표가 맞는 얘기를 요즘에 하고 괜찮아요.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7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게 그지없습니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찮습니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서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아유, 맞는 얘기를 또 하시네. 홍준표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권력봉에서 해탈하니까 과거 이명박 정권 때까지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대구 시장으로 찌그러지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아, 괜찮은 분이네. 홍준표를 이재명이 함께 가게 잘 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홍준표 잘 꼬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홍준표도 신천지 안 좋아하죠.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표 때문에 졌잖아요. 이런 서열 60위권 장군들도 헬기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비상상황도 아니고 그냥 군대 순시하러 다니면서도 헬기 타고 다니는데 60위권 애들도 서열 7위의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헬기 타는 게 이게 무슨 죄라고. 내가 군대 있을 때 투스타가 헬기 타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저희 부대 순시 온다고. 투스타면 100위 200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서열로 봤을 때.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은 국군의 4스타가 차관급이에요. 준차관급이 3스타고, 투스타, 원스타가 1급 관리관 수준인데 투스타도 헬기를 타고 순시를 다니는데, 이런 생명이 달린 일에 서열 7위에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이 달린 상황에 헬기 타는 게 이게 죄라고요? 이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미친 주장입니다. 등산 갔다가 낙상해도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 북한산에서. 아, 원스타도 타요. 저 군대 있을 때 투스타가 사단장이 헬기 타고 우리 부대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쫄았던 경험 때문에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생명이 달린 일에 헬기 타는 게 이게 특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진짜 닥터 헬기 탈 만한 자격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격되는 사람이죠. 이국종 교수와 함께 닥터 헬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완전히 정착을 시켜버린 사람입니다. 9개월간 준비를 해서 닥터 헬기 실전 투입한다고 훈련도 같이 참관을 하고, 우리 민중들 정말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닥터 헬기 타서 생명 살릴 수 있게 하는 판을 깐 게 이재명이니 이 정도는 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가장 닥터 헬기에서 VIP로 모셔야 할 게 이재명이죠. 이게 무슨 특혜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국내인들 헬기 타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지금 댓글 부대들이 엄청나게 창궐해가지고 온갖 여론몰이를 합니다. 총출동해가지고 온갖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 쓰고 다녀요. 이재명은 부산 경남 민심에 이겼다. 부산대 병원 무시해가지고. 이승만 한강다리 폭파급이래요. 민주당은 다른 대선 후보 물색해야 한다. 부산을 버린 짓을 한 거다. 끝났다. 부산 의료체계 붕괴시켰다. 부산 경남 환자들 인자 다 서울 갈 거고, 배고프다면서 부산 식당들 놔두고 헬기 타고 서울강 꼬리고 자갈치 아줌매들 이를 갈다 이빨 몽창 빠질 만큼 분노시킨겨. 비유를 들자면 너무 많아. 아무튼 깨움 오바다. 댓글 부대죠. 이재명이 진짜 사지를 넘나드는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났는데 후보 교체하재요. 온갖 가짜뉴스들로 선동들을 하고 다녀요. 종이갈로 찔렀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부산을 무시했다. 헬기 특혜를 받았다. 진짜 가짜뉴스를 조져야 되는데 참 잘 조져지겠습니다. 안 조져져요. 이재명 대표가 피가 안 났다고 그러는데 피 많이 났어요. 와이셔츠 깃이 다 젖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주변 분들이 지혈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잠시나마 좀 덜 나오게 한 것이지 많이 피 젖었어요. 이런 가짜 뉴스를 선동질을 하면서 돈벌이를 한 가짜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에서 방통위 심의 신청을 한대요. 방통위. 그런데 성창경TV, 이봉규TV, 아포유, 뻑가, 가로세로 연구소, 종이의TV 얘네들을 방통위 심의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방통위에서 이걸 제대로 심의를 해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좀 막막한 상황인데, 방통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김홍일 고검장이 부산저축은행 건이다, 대장동 건이다, 김만배, 조우영 변호사, 또 김홍일 고검장, 얘들 다 한패예요.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 대장동 사태 무마시켜준 게 김홍일 고검장이고 윤석열의 선배죠. 2011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야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사건을 무마 청탁 의혹, 그래서 2015년 검찰에 퇴직하고 퇴직 후에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을 몰래 변호한 의혹이 있는 이런 적폐 검사가 방통위원장인데, 방통위의 심의를 그거 유튜버들 한다고 제대로 심의를 해주겠어요? 얘네들하고 한패인데 지금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다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거예요. 저 채널들 절대 징계 안 내릴 겁니다. 보배드림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서 좀 읽어 들어볼게요. 적폐 세력들이 부산을 자극하는 의도.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부산 일정 소화 중에 테러범으로부터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많은 군중 속에서 서슬이 시퍼런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목을 찔렀습니다. 이후 빠르게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가족들의 요청으로 부산대병원과 상의하에 서울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당 관계자들이 서울로 이송을 요청한 이유는 수술 이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왕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환자의 안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대병원의 실력을 못 믿거나 부산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 꼴통 세력들은 부산에서 혹여나 이재명에 대한 동정 여론일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 동정 여론도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너무나 압도적으로 실패를 해버려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낙담하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떡볶이 처먹으면서 뭔가 쇼를 했는데
그걸로 치유될 민심이 아니거든요. 부산 민심 많이 돌아섰어요. 절반 이상 민주당 쪽이 가져갈 걸로 보여져요. 총선에서. 근데 이재명이 부산을 무시했다, 이런 민심 몰이를 해서 다시금 민주당 못 찍게 하려는 의도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또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재명을 향한 동정 여론이 형성돼서 국민의힘 텃밭에서조차 민주당에게 밀리고 패할까봐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몰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부산 사람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속은 넘어간 분들은 바보 꼴통들이고 부산 민심은 이미 국내에서 많이 떠났어요. 이재명 암살 용의자 사진을 보면은 사인을 해달라고 들이밀면서 집중하지 않게 이렇게 밑을 보게끔 한 다음에 목을 찔렀는데, 이게 좀 패착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목이 좀 짧은 편인데 와이셔츠까지 입고 있어서 노릴 만한 공간이 적었거든요.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고개를 숙이면서 목에 보이는 공간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밑에서 위로 올려치더라고요. 거기다가 와이셔츠가 살짝 걸려서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몇 분 안에 사망이었는데 다행히 살아나셨죠. 진짜 하늘이 도왔습니다. 한민족을 어떻게든 하늘이 지켜준 거예요. 이건 천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찌른 칼이 한 18c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인이 싫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죽이려는 계획을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이런 정치 고관여자들이 얼마나 있나. 그냥 화가 나서 계란 던지기, 아니면 가서 아구창 날리기, 아니면은 박근혜 귀습 당할 때처럼 카타칼로 얼굴 긋기,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생명을 빨리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목 부분 경동맥 쪽이에요. 취약한 부분입니다. 경동맥의 위치를 알고 그것을 노리고 체중을 실어서 그렇게 빠르게 정확히 찔러댄다는 거는 보통 일반인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체격도 67세로 보이지 않아요. 젊게 보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도 보일 만한 체격입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한 키 177 정도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입니다. 무술로 단련된 몸이에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의심은 역시나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블랙 요원이란 것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일반인처럼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수십 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은퇴한 국정원 블랙 요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칼을 보면 등산용 칼인데 요쪽 부위도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치명상을 입히도록. 이 정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정치 고관여자가 있을까 과연.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은 테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배를 찌릅니다. 아니면 얼굴 쪽을 그냥 긋거나. 정확히 경동맥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노려서 체중을 실어서 재빠르게 찌르고 짓누르기까지 했어요. 깊게 박히라고. 뭐 특수부대 출신이건 국정원 출신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자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근무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요? 정신병자가. 6개월간 6차례, 밝혀진 것만 6차례고 그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을 죽여서 자신이 뭐가 횡재를 하고 대단해진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할까? 신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은퇴한 국정원 블랙 요원일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의심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정보의 수집이란 것도 한계가 있고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쫓아다녔어요. 12월 13일에도 이재명 대표님 차량 앞에 있었네요. 제발 경호를 강화해주세요, 민주당. 봉화마을에 연초에 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권양숙 여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올려치는 연습까지 해요. 뭘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미치도록 죽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자가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죠. 모든 걸 걸고 이번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배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후가 없이 그냥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로 자기 돈 버는 것도 없는 거지가 전국으로 이재명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재명 죽이는 연습을 할까? 되게 치밀하네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연습을 이미 하고 있네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가서 사인을 해주세요 이러면 고개를 숙일 것이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기보다 이재명이 키가 작으니까 밑에서 올려치는 연습도 하는 거죠.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올려치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경동맥을 노렸는데 와이셔츠 때문에 1, 2mm 빗겨나간 거예요. 와이셔츠 깃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이 살렸어요. 이재명은. 범행 45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범행 현장을 살피는 거예요. 또 여기 칼을 숨기기 위해서 손피켓을 준비를 하고, 이 사람 키 커요. 한 177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범인이 이재명 앞까지 와서 범행 직전이었죠. 민주당 200석까지 쓰고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좀 긴장을 풀고 사인해 주려고 할 때 밑에서 쫙 올려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밑에서 딱. 근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과연 67세의 스피드인가 이게.
진짜 67세가 맞다면 엄청나게 무술 같은 걸로 단련된 전문가예요. 그리고 매우 냉혹하게 보통 사람들 많은 데서 발표만 해도 덜덜덜 떨어요. 일반인들은 긴장됩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해도 긴장해서 말도 잘 못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 수준인데 이렇게 냉철하게 표정 변화 없이 웃으면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흔들림 없이 정확히 자기가 목표한 경동맥을 노리면서 재빠르게 치고 끝까지 죽이려고 흔듭니다. 이걸 제가 이 영상도 있는데 너무 잔혹해서 영상은 보여드리기가 싫네요. 저도 보는 게 괴롭고 해서 체중을 실어서 너무 재빠르게 정확히 찌르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짓누르더라고요. 이걸 수차례 칼 비트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냥 어느 정도 피해만 입히면 되지. 만약에 정치적인 이념으로 테러를 한다면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완벽히 죽여야 한다는 지령을 받은 사람처럼 끝까지 냉혹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목표물을 노리고 짓누르는 짓까지 못해요. 전문가예요. 팔 비트는 거 제가 영상 틀어드리고 싶은데 하는 분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해서 이거 좀 느리게 보면 끝까지 누른 다음에 비틉니다. 칼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정도는 특수부대 국정원 수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상 계속 보면서 저는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신해서 죽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현 교수가 목 부위 손상 정도는 흉기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른데 대개 회칼이 흉기로 쓰였을 경우엔 열상 범위보다 열상 깊이가 깊어서 목에 있는 경동맥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얇더라도 긴 칼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예리하게 갈아서 찌르고 이런 걸 보면 계획 범죄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건 배우가 있다는 빼박 정황이고 하여튼 진짜 완전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일반인들은 만약에 화가 났어요. 죽이고 싶어요. 술 먹고 취해서 싸움 났어. 죽이고 싶어. 근데 주변에 무슨 맥주병을 깬다든지 칼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걸로 본능적으로 배를 찌릅니다. 배 찌르면 죽는 줄 아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정확히 경동맥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는 이쪽을 정확히 노리고 찔렀다는 거는 완전히 전문가의 솜씨예요. 배를 찌르거나 아니면 얼굴 쪽을 위협을 해요. 일반인들은. 목을 찌를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잔혹하고. 재미교포 송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일부만 소개해드릴게요. 이재명을 찌른 범인의 동영상을 여러 각도로 보니 정말 오랜 훈련을 거친 몸놀림이었어요. 기자 둘 사이를 비집고 이재명에게 도약하는 순간은 마치 이소룡이 영화에서 누구에게 스트레이트 주먹을 날리는 것만큼 빨라 보였습니다. 진짜 빨랐어요. 어쩜 이렇게 빠르게 찌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강하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소리가 날 정도로 주먹으로 맞아도 상당한 타격감을 느낄 정도로 칼로 찔렀다고요. 이소룡의 주먹은 하도 빨라서 당시에 슬로모션 카메라도 그 정확한 동작을 잡아내지 못할 정도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주 장기간 훈련을 받은 전문 살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킬러라는 얘기죠. 제가 전문 살수라고 말할 때는 그 육체적 능력이다. 심리적 고요함.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 고요함이란 거는 킬러들의 필수 요건이에요. 감정적 동요 없이 차분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 킬러들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초절정 고수에 속한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사시는 재미교포 송 선생님은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고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을 평생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기간 훈련을 받은 전문 킬러다. 육체적 능력도 좋아요. 딱 몸이 좋잖아요. 거기에 심리적 고요함 몇십억 주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 죽이라고 누가 사주를 내렸다고 해요. 저 나름 집에서 연습하겠죠. 어떻게 죽이나 하고 막 연습을 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떨려요. 일반인들은 다 떨려요. 분명히. 안 떨리겠어요? 카메라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확히 그 앞에 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정확히 거기를 찌른다는 거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 아니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범인이 67세라고 했는데 범인의 몸매를 한번 보세요. 상하체가 아주 균형 잡히고 두꺼운 겨울옷 아래로도 탄탄한 근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동 좀 하신 분들 알아요. 이 67세의 용의자는 진짜 몸이 잔 근육으로 탄탄히 단련된 몸입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무술이든 뭐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경찰에 잡혀서 나올 때 사진인데 여러 개의 영상을 계속 비교해서 분석해본 결과 177 정도의 키로 봅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면 40대 정도의 체격이나 자세로 보여져요. 얼굴이 좀 늙었는데 몸은 40대더라고요. 67세에 관리 잘 안 하면 이미 꾸부정하고 몸에 근육 다 빠지고 그래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평생을 운동 무술 한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 사람은 작전 실패했어요.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방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살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성공했다면 잠시 감방에 있다가 풀어주고 보상을 내리겠지만 실패했잖아요. 어찌됐건. 분명히 자살 당할 걸로 보여져요.
이재명 갤러리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어쩐지 이게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음. 아마추어는 사람 많은데 가서 칼을 꺼내기만 해도 덜덜덜 떨어요. 진짜로. 진짜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절정 고수예요. 고수. 연습을 해서 칼을 찌르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이재명 먹잇감에 접근해서 웃음으로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를 찌를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문 킬러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닌가. 범인의 이력이 공무원, 공인중개사인 걸 생각해보면 범행은 너무 프로의 솜씨였음. 아니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는 정말 사무직의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얌전한 일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인중개사한테 아무리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암살은 못해요. 떨려서. 등산용 칼을 사다가 손잡이 부분을 벗겨내고 청테이프로 감았어요. 타격 시에 손이 밀리지 말라고. 요 정도까지 알면은 진짜 전문가고. 또 날도 갈아가지고 양날을 만들었어요. 칼이 잘 들어가서 양 옆쪽으로 다 같이 베라고. 타격 시에도 경동맥을 노리고 단 한 번에 빠르고 강한 타격을 했죠. 한 방에 정확하게 찌는 것도 굉장한 스킬인데 타격 후 손을 비틀기까지 해요. 눌러가지고 비틀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주저하거나 마구잡이식으로 찌르고 휘두르고 하는데 이놈의 경우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어요.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었어요. 와, 저는 그 영상 보고 충격받았어요. 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67세가 어쩜 이렇게 빠르게 일침을 놓을 수가 있나. 특수요원 수준이에요. 그것도 A급 특수요원 정도로 보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67세 이 정도 실력을 발휘한 거 보면 현역대 A급 비밀요원이 아니었나? 그리고 특수부대 특공대가 칼을 되게 잘 다룬다고 하는데 얼마나 찔러봤겠어요. 특수부대가 거의 암살 전문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 수준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최상급이었단 말입니다. 방송사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영상을 보면 범행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예행 연습까지 했죠. 봉하마을에서도 예행 연습하고 찌르는 연습 계속하고 칼이 목에 확실히 박히도록 오른손을 상단 위쪽으로 쭉 뻗어 점프와 동시에 가격하는 연습까지 막 하잖아요. 의심을 사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 머리띠하고 총선 200석 적은 종이랑 펜 준비한 거 하며 타격 거리 들어오기 전까지 칼 쥔 손을 철저히 감추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꼼꼼할 수가 없다. 특히 종이에 적어온 총선 200석이라는 디테일까지. 맞아요. 김정은 목다는 특수부대 참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고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인데 은퇴한 블랙 요원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모르죠. 우리 민주 시민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CIA가 사주를 했다면 그냥 총으로 암살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국에서 총으로 암살을 하면 빼박 미국이라고 의심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 일반인은. 그래서 총기로 안 하고 이렇게 전문 킬러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을 또 해보는 거죠. 이게 증오심에 불탄 67세의 범죄라기에는 준비 과정부터 타격까지의 디테일이 너무 완벽하다. 내가 보기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코칭이 들어간 작품이다. 맞아요. 계속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증오가 개입된 원한 관계의 범행이면 증오, 원한 이거면 그냥 흥분해서 하고 막 찌른다고요. 상대를 벌하거나 모욕 주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해요. 증오가 개입된 원한 관계의 범행이라면 난도질 막 하는데 근데 이놈은 마치 과제 수행하듯이 지령을 받고 그 지령을 수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주 냉철하게 흔들림 없이 떨지 않고 목표물을 노렸단 말이에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전적으로 살인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집중된 범행이었다. 이건 맞는 지적입니다. 미리 써가지고 다녔다던 그 쪽지 내용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 혐오감 때문이라는 것도 사전에 연출된 가짜라고 생각됨. 증오 범죄가 아니라 과제 수행, 즉 사주받은 범행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증오 범죄 아니에요. 증오 범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주받은 배후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사건 전날 벤츠가 그놈 모텔에 데려다 주는 게 CCTV에 잡힌 거 보니 이건 뭐 빼박임. 그동안은 범인이 직접 이재명 동선 파악하고 따라다닌 걸로 발표가 됐는데 벤츠에 탄 놈이 이재명 동선이나 관련 정보 파악하고 범인 새끼를 실어 날랐구만. 범인을 전문적으로 코칭한 것도 요 사주한 새끼가 기획한 거겠지. 누가 사주했을까? 누가 사주했겠어요? 여러분들. 이재명을 죽이라고 누가 사주했을까? 이재명의 죽음으로 가장 꿀 빠는 세력이 어딜까만 생각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죽으면 국내힘은 개피습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동정표로 민주당한테 몰리고 해서 국내힘은 의석수 떡락이에요. 100석 차지 못합니다. 시체팔이 제일 잘하는 일 있죠.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그들과 한패가 된 세력들. 이건 100% 저는 배후가 있다고 보죠. 당연히 67세 아저씨가 공무원하고 공인중개사 했던 아저씨가 이재명한테 무슨 그렇게 쌓인 원한이 많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을까. 그렇다고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정신병자라면 평생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중간에 잘리든가 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노리냐고요. 저도 이번 사건이 있어서 내 경동맥이다 경정맥이다 이런 개념을 알았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어딜 노려야지 사람을 금방 죽일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 전에 경동맥, 경정맥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전문 킬러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이 가장 위험한데,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빨리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부위가 목이에요. 파란 게 경정맥이라는 데고 빨간 게 경동맥이라는 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경정맥이 60% 정도 잘렸고 한 1, 2mm 차이로 경동맥은 빗나갔어요. 경동맥을 찔러서 절단시켰으면 4분 이내 사망이었습니다. 하늘이 살린 거예요. 천운으로 살아난 겁니다. 한민족을 살리라는 하늘의 뜻이었어요. 경동맥이 만약에 손상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바로 쇼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신을 놓지 않았대요. 그때까지도. 뇌는 산소의 공급이 끊긴 순간부터 피해를 받는다. 경동맥이 손상되면 심장에서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눈 깜짝할 새에 사망한대요. 완전 차단을 기준으로 즉시 혹은 10초 전으로 의식을 잃고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근데 완전 차단되면 30초 전후 사고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했으면 2, 3분 내에 어떻게든 사망하는 건이었어요. 살짝만 옆으로 갔어도. 심폐소생술을 해도 30분까지 사는 게 마지노선. 근데 경동맥을 노렸다고요. 정확히. 약간 빗나갔어요. 와이셔츠 깃에 살짝 밀렸다고요. 1, 2mm 차이 정도까지 한 거면 엄청난 연습을 한 거고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이자는. 이주혁 의사님이 위험성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귀 밑에 턱에 모서리 있는 부분 있죠. 요게 하악각인데 요 바로 밑에 손을 대보면 맥박이 느껴지죠. 이게 경동맥 지나가는 데래요. 그래서 살인사건들 있으면 형사들이 다 누가 와서 여기 딱 만져보잖아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만큼 중요한 부위인 것 같아요. 피습 직후의 영상에서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바로 그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으니 누른 것이다. 즉 범인은 정확히 경동맥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경동맥은 근육 사이에 쌓여있고 정맥에 비해 더 깊이, 칼은 정맥을 베고 들어가서 동맥은 베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목이란 게 그리 넓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한 1cm 내외의 오차로 이재명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인다. 1, 2mm 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금만 오차 없이 들어갔으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경정맥을 60% 정도 손상시켰다고 하는데, 동맥이 만약에 손상 입었으면 짧은 시간에 피가 분수처럼 나오므로 지혈하기도 매우 힘들대요. 정맥이라서 다행히 초반에 압박을 정확히 잘해서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이재명이. 하늘이 살린 거예요. 이재명은. 일부에선 부산대 의료진을 왜 무시하고 서울에 가서 수술했냐고 비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일단 지혈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 저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 없고, 무엇보다 환자의 상해 경위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프로 기자들이 수백 명 몰려오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 보통 병원 입장에선 솔직히 받는 거 좋아하지 않음. 현직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 입장에서는 싫어요. 기자들 오고 유튜버들 오고 정신없고.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 이재명 오는 걸 그렇게 반겼겠어요? 굳이 부산대에서 이런 시끄러운 수술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싶었을 리 없고, 가족들이 서울 가겠다 했을 때 속으로는 오 땡큐 이랬을 수도 있다. 근데 부산대에서 요청을 했대요. 서울대 집도의가 그건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말한 거고, 이게 수술이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수술이래요. 관을 넣었다는 건 추가로 혹시 피가 나거나 근처 조직들이 시간 지나면서 더 부어오를 수 있는데, 그게 기도를 누르면 위험해지니까 그거 빼내려고 배액관을 넣었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의식도 있었다고 하고 응급처치와 수술도 적절히 받았으니 잘 회복하실 거라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괴한은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어딜 찔려야 되는지까지도 준비해서 제대로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치의 오차로 동맥을 벗어났고, 게다가 현장의 수행원 중 누군가가 굉장히 응급처치를 재빨리 잘했던 고로 이재명은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건 천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동맥에도 출혈이 있었대요. 정맥뿐만이 아니라. 강창희 전 대한의협 부회장이 경정맥 출혈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 중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서 진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팔자가. 왜냐면 한민족의 명운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그 뜨거운 열망을 이재명이 무시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이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되는 팔자입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윈전에 나올 만한 인생 서사시를 써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수십 년 후 역사책에서 기록할 거예요. 한민족을 구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될 꼬라지니까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진짜 진보 개혁파 대통령이 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김대중처럼, 이재명처럼. 근데 문재인 같은 적폐랑 한몸이 된 밀정 뿌락지는 꽃길 걸으면서 아주 편하게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을 고발했다는 소아청소년 의사회 회장, 이 의사의 병원이 림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어요. 아니 왜 다 배방읍에 있지? 충남 아산 배방읍에 뭔 일 있어요? 거기 인구가 몇백만 되는 데인가요? 배방읍 인구 별로 안 되는데. 용의자도 배방읍, 이재명을 고발한 의사회 회장도 배방읍, 또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아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는데 그래서 102억의 차익을 얻었는데 거기 방주 산업이 나오는데요. 그 방주 산업의 주소지가 아산시 배방면 장제리. 이게 배방읍 배방면 그쪽이죠. 다 배방이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배방 쪽에 연결이 돼 있지? 또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신천지 아산교회가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만 수료식 사진전을 하고, 신천지가 길이길이 날뛰는 동네고 이재명의 암살 사건에 연관된 용의자, 또 이재명을 고발한 의사의 병원도 배방읍.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구가 누구 지역구냐? 강훈식 지역구예요. 민주당 강훈식. 강훈식이 문재인이 무진장 아끼는 데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차세대 리더입니다. 충남 아산읍 지역위원회 워크숍 둘째 날에 강훈식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강훈식을 차세대 리더라고 띄워줬어요. 이재명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이 충남 아산이 지역구. 뭘까? 강훈식이 주도를 했나?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너무 소설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뭔가 이재명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이 다 배방읍, 아산 배방읍이고 강훈식이 지역구고, 근데 문제는 강훈식을 차세대 리더라면서 띄워줬고, 뭘까?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이긴 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좀 거시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했냐, 친문 문재인 적폐가 했냐, 그거를 논할 게가 아니에요. 문재인과 윤석열 한패니까 문재인과 윤석열의 합작품,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또 국정원까지 장악을 했고, 문재인과 윤석열을 대선 때 경선 때부터 도왔던 게 신천지고, 신천지 문재인 윤석열의 콜라보 작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죽음으로 가장 쾌재를 부를 세력들은 내각제 세력, 문재인과 친문 적폐들이 가장 꿀빠는 판이죠. 이재명이 죽는다면. 이재명 죽으면 국내힘은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국내힘에 집중이 되고, 윤석열 정권과 국내힘은 마이너스예요. 이재명의 죽음. 노무현의 죽음 이후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노무현이 죽고 어떤 세력들이 꿀을 빨았습니까? 이명박이 플러스가 됐어요. 정권에. 이명박은 큰 타격 입었어요. 진보 세력들 결집하고 문재인 친문 세력들 으쌰으쌰 밀어주고 난리가 났죠. 복수심에. 이재명 죽으면 이재명 시체팔이 할 분들이 친문 세력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집자내기 감성팔이 하면서 노무현의 죽음 시체팔이 하고 김대중 팔이 하던 분들의 습성상 이재명을 시체팔이 하면서 감동의 대서사시를 써줄 것들이 친문 세력들이고, 그걸 담당할 들이 탁현민이다, 양정철 같은 들이 또 이재명 죽음팔이를 빛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장악하겠죠. 다시 합리적 의심을 해야죠. 이재명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꿀을 빠는가. 문재인 정권 임기 5년간 의문스러운 정치인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노회찬 의원, 정두원 의원, 또 안희정의 강간범, 성폭행범으로 징역을 받았죠. 정치적 죽음이죠. 그건 이재명도 계속 죽여왔고, 송영길도 죽여왔고, 추미애도 죽여왔고, 친문 세력에 반하는 세력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김지은 JTBC에서 초대를 해서 손석희가 신나게 안희정 죽이기 동참을 해줬죠. JTBC와 문재인 적폐와 한패라는 거는 제 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문재인은 이꼴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했냐 윤석열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폐 세력들이 일단 이재명 죽이긴 한 건 사실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는 문재인 윤석열의 콜라보 세력들이 한 거고,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의심이 가고, 신천지도 연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주혁 의사가 목을 찌르는 건 자작극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 의사분도 증언을 해줬죠. 목을 찌르는 건 너무 위험해서 자작극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극우 유튜버들이 자작극이라고 선동질하는데 그걸 믿는 중신들도 있네요. 자기가 1mm, 2mm만 더 찔렸으면은 죽는 거였는데 그걸 자작극을 한다고요? 경정맥이냐 경동맥이냐도 중요하지 않다. 큰 혈관에서 흘러나온 대량의 피가 기도를 막게 돼 있고 4분 안에 사망한다. 누구나 혈당만 더 안쪽으로 갔어도 바로 4분 이내 사망이었어요. 동물들도 목이 가장 약하다는 걸 아니까 빨리 숨을 끊게 할 수 있으니까 목을 노리죠. 맹수들이. 근데 인간은 이렇게 사냥하는 본능은 사라졌기 때문에 목을 노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글들도 있었는데요. 괴한 입장에서는 진짜 이재명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것 같네. 목이라는 공격 위치도 그렇고, 지지자로 위장해서 방심을 유도하고 접근해서 반응이나 방어를 못하게 한 것도 그렇고, 도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 시내도 아니고 병원에서 먼 가덕도, 여기는 구급차가 거의 안 오는, 사람의 발길이 그렇게 잦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상당히 먼 곳에서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을 또 골라서 가덕도에서 골든타임 놓치도록 유도를 하고, 분명히 이재명의 목숨을 정확히 노렸다고 봐야겠지. 근데 이재명은 죽어도 안 죽어요. 나라를 구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는 운명이니까. 오배드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혹시 특전사나 특작부대에서 지겹도록 대검술 훈련한 분들은 알 겁니다. 보통 대검, 총에 붙은 칼 있죠. 그 대검전에서는 목에 바로 일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닌 바로 목을 찔러야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적이라도 회생 가능성 없는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이라도 빨리 끝내고자 할 때 목을 노려서 찌르죠. 보통 1분 내외로 사망해요. 요거는 특전사, 특작부대, 특수부대, 국정원 이런 훈련된 사람이라고 봐요.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체격도 보세요. 일반 형사들에게 밀리지 않는 한 30대 정도 되는 형사들한테 빠지지 않는 67세의 나이에 키 한 177 정도의 탄탄합니다. 체격이. 아주 자세가 빳빳해요. 저렇게 빳빳한 자세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술을 하거나 계속 체력 단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은 늙었는데 몸은 한 40대 50대 초반이에요. 뭔가 전직이 의심스러워요. 블랙 요원이라는 것은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회 해외건 국내의 어떤 분야건 침투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은퇴한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100% 급사를 노린 공격이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 먹고 저렇게 서슴없이 지르는 거 보면 정말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병자 아니에요. 저때 영등포 구청에서 수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했는데 공무원생활을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신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전직 특수 요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투와 같이 보통 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가슴 앞에서 앞으로 일자로 바로 지르지를 못합니다. 타원형을 그리면서 지르지 최소한 수십 수백 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디테일하게 교육받은 거임. 이건 정말 1cm만 왼쪽으로 들어갔어도 1cm도 아니에요. 1mm, 2mm 차이였다고 합니다. 동맥과. 현장에서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됐죠. 구급차가 20분 만에 왔는데 그 전에 사망했어요. 이미. 좀 두꺼운 와이셔츠 깃에 칼날이 살짝 빗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건데 얼마나 동백의 위치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싫어도 그렇게 치밀하게 훈련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천운이에요. 하늘이 살렸어요. 요약하자면 일반인의 담력으로는 일반인에게 아무리 수십억을 준다고 연습을 시켜도 실제로 목표 지역에 가서 카메라들 많고 유튜버들도 있고 지지자들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재명의 경동맥을 정확히 노려서 그 재빠른 속도로 정확히 찔러서 그걸 또 밑에서 체중을 실어서 올려치고 끝에 또 비틀어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한 거는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계속 배를 찌를걸요? 일반인이라고 해도. 기술적으로도 이게 힘든 거예요. 압력도 일반인으로서는 힘든 거고 기술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목을 노렸는데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를 할 리가 없죠. 경찰도 다 장악을 했는데 적폐 세력들이 경찰, 국정원, 검찰이든 뭐든 다 장악을 했잖아요. 문재인과 윤석열 적폐들이. 국정원 다 장악했잖아요. 국정원 고위 간부 100명 대기 발령시키면서 윤석열 임기 초반에 2022년 12월 6일 2, 3급 무보직 9월 1급 교체 물갈이 마무리. 완전 국정원을 윤석열과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분들로 다 물갈이 해버렸어요. 일반인들은 주먹으로 정확히 목 부분을 치라고 해도 힘들어요. 혼수정태 있죠. 김성태 단식 투쟁할 때 국회 계단 앞에서 지지자라고 하던 사람한테 아구창을 맞았는데 아구창도 대충 그냥 슬렁 맞았어요. 화나서 이 정치인이 싫어서 좀 혼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타격 잘 못합니다. 이 사람 체격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 등, 자세가 빳빳해요. 원래 나이 들고 이러면 조금씩 기울거든요. 저도 약간 기울었는데 굉장히 몸 관리를 하고 무술을 연마한 사람의 체격이나 자세로 보여집니다. 경호원 출신일 수도 있겠네요. 합당한 의심입니다. 경호원 출신들도 무술 수십 단의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실 경호원. 은퇴한 경호원일 수도 있겠죠. 의심은 많이 해봅시다. 의심을 많이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피습이라 그러는데 이건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암살이란 단어를 안 쓰는 게 이 보수 언론들의 행태인데 이재명의 정치적인 암살 미수 사건을 자꾸 피습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카타칼로 얼굴 그은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동맥을 완전히 노린 건데 이자가 민주당원이냐 국민의힘 당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물 흐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가 누구냐 이거를 언론사들이 파헤쳐야 되는 건데 건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과 한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암살 미수범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는 살인 미수죠. 근데 이게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빚이 많았대요. 좀 파헤쳐보니까 사무실에 빚에 대한 내용 증명 내역들 있고 빚쟁이였고 또 7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있더래요. 50만원 월세도 7개월을 밀릴 정도인데 그 어떤 돈으로 전국에서 이재명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개월간 교통비다, 숙박비다, 식비다 이런 건 어디서 나서 이재명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재명 죽이는 작업을 준비해 왔을까. 50만원 월세도 7개월이나 밀리는 사람인데 근데 특히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좀 스파이들이 이런 사람들 포섭하려고 할 때 궁지에 몰린 사람들 해요. 산업 스파이들도 마찬가지고 돈벌이가 좀 힘들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죠. 그래서 그들을 밀정으로 스파이로 쓰고 사주를 하고 그런 데 쓰는 건데 빚이 많았었던 게 의심이 돼요. 도박도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50만원 월세도 7개월을 밀리는 사람인데 최근까지 원룸 100채 규모의 통 건물을 계약하겠다며 알아보고 다녔대요. 아니 50만원 월세도 7개월 밀린 사람이 원룸 100채 규모?
건물을 계약하겠다고. 가해자는 고스톱을 좋아하고 주식으로 퇴직금을 날린 상태래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대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원룸 100채 규모의 통건물을 계약을 하나. 뭐지? 계약을 한 건 아니고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고 다녔대요. 돈이 있어야지 알아보죠. 월세 50만 원도 못 내가지고 밀린 사람이 어디서 돈을 놨을까? 이거 찾아보면은 자금 추적하고 이러면 금세 찾는 건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죠. 이런 유튜브도 있었는데 최근에 원룸 100개를 구하려고 했다. 근데 7개월 동안 50만 원 월세도 못 냈다. 뭐지? 충남 아산이 집값이 존나 싼 데인가? 건물 가격이 싼가? 제가 찾아봤어요. 충남 아산 시내의 건물 가격을 찾아보니까 이 건물은 아닌데 요게 7층짜리 건물이고 대략 원룸이 한 50개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20억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대략 대충 계산해서 원룸 100개 있는 통건물을 살려면 40억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 40억은 줘야 되는 건데 40억을 어디서 났길래 통건물을 계약하겠다고 알아보고 다녔을까 이자는?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 자가 월세를 못 냈는데 어디서 생활비를 고 6개월 이상을 이재명을 계속 쫓아다니고 이랬을까? 경찰이 수사를 안 하네요.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뭐 하는지. 50만 원 월세에도 7개월을 밀린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는 거지요. 로또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었나? 로또 당첨되면 이재명을 왜 죽이러 다녀요?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죠. 이재명 죽이면 야 한 50억 줄게 이랬나? 57년생 67세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정신병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등포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정도면 지적 수준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자고 이상한 성격이면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죠. 이 사람은 이제 조만간 자살 당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요즘 빡시다고 하대요. 국정원에 가면 입구에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조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좇아 조국을 지키는데 헌신하리라. 이 별의 수가 비밀 블랙 요원으로 첩보 활동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들의 신분을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름이다 나이다 아무것도 안 넣고 별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이런 블랙 요원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이죠. 우리나라 해외에서 활약하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첩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 CIA도 그렇고요. 미국 CIA에서도 그냥 회사원 생활하면서 비밀 요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국정원 비밀 요원이 아니었나. 왜냐면 너무나 전문적인 칼솜씨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직 국정원 요원의 인터뷰가 하나 인터넷에서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해외 정보 수집 분야에서 활약했던 국정원 3급 출신 제임스 한 씨는 인터뷰를 익명으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정년 퇴직을 하면 여유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대요. 이재명 암살 용의자도 국정원을 은퇴한 비밀 요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7개월치 50만원 월세도 못 내고 온갖 내용 증명들 비투성이었다. 평생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했던 요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계급 정년과 연령 정년에 걸려 조직을 떠나고 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적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국정원 비밀 요원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청와대의 경호원들도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야 돼요.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년을 다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퇴직을 해서 평생을 해왔던 일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 출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인터뷰였어요. 수명은 길어지고 취업난 등 사회적 불안정으로 가정을 부양해야 할 기간도 지속되는데 정작 정보 요원으로서 체득한 흔치 않은 기술을 사회에서 활용할 길이 막막하다. 그쵸? 국정원 비밀 요원, 블랙 요원으로 수십 년간 일해왔는데 이걸 어디서 써먹냐 이거에 은퇴하면은. 그래서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가 빚을 지고 공인중개사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 자를 포섭을 해서 이재명 암살에 쓰고 수십억을 주겠다 이래서 원룸 100채를 계약하겠다고 알아보고 다닌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의심을 해야죠. 국정원 안에서도 요원들이 직원들이 다 달라요. 화이트 요원도 있고 블랙 요원도 있어요. 아예 모든 신상을 숨기고 압력하는 비밀 요원을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안에는 사무직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무원들도 있고. 근데 이자의 신분도 구라가 아닌가 또 싶어요. 67세 치고는 너무나 몸이 젊은 거예요. 국정원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 조직이지만 일본 우익한테 정보를 넘기고 한패 짓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일본 우익한테 정보를 넘겨서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도 쓰이고, 제가 일본에서 일본 가게 유튜브를 할 때 저는 절대로 저희 자택 주소를 유튜브를 하면서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온갖 협박이 막 오고 이랬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정보가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그것 때문에 온갖 테러 당하고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왔었죠 그때. 그래서 독도 수호 전국 연대가 일본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스케줄이나 동선을 다 극우 세력들이 파악하고 있더래요. 일본 극우가. 숙소나 이동 동선을 비밀로 해도 일본 우익단체들은 독도수호 전국 연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맞불 시위를 놓고 협박하는 위협 그런 것도 하고, 국정원은 윤석열이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적폐색들이 다 소나기에 넣고 자기 입맛에 맞는 돌로 다 갈아쳐놨기 때문에 제가 카톡을
애청자분들하고 웬만하면 안 해요.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참 그런 이상한 일들이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가지고 카톡을 하더라도 민감한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국정원 정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탈북자들의 어렸을 때 유소년기 시절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국민들의 모든 거 모를까요? 국정원이? 검찰, 경찰은 상대도 안 되는 디테일한 모든 정보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털기 시작하면 조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니 문재인도 텔레그램만 쓰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시민들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한 번씩 제가. 문재인이 국정원 개혁한답시고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문재인 임기 내내 민간인 사찰은 계속 돼 왔어요. 국정원 개혁한답시고 국정원의 과거에 노무현의 죽음 관련된 자료들, 자신이 밀정짓을 한 자료들 모두 삭제하고 그런 짓만 한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을 안 하고. 근데 이 벤츠가 어떤 차종인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S클래스 2013년식 12년식 요쯤 되는 구형 벤츠예요. 재벌 부자 권력자 차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1690 2000 뭐 이 정도 사이고 부자들이 타는 차는 아니에요. 한 10년 된 차인데. 근데 진짜 배우라 그러면 요즘 CCTV가 전국적으로 촘촘히 설치가 됐고 블랙박스가 차마다 다 달려있는데 이렇게 티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우 짓을 할까 싶은 거예요. 또 이거는 그냥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에 배후를 혼선을 주기 위해서 얘들이 일부러 퍼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차량 차주는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데, 왜냐면 무슨 암살이다 범죄를 할 때 이렇게 티나는 차는 안 타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첩보원들의 기본 중에 기본. 티 안 나게 다니기. 만약에 차를 타더라도 가장 흔한 차를 타요. 아반떼나 소나타를 탑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벤츠 차량 소유자가 배우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판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또 부랴부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명 습격범이 아니라 암살 미수 용의자죠. 의문의 외제차. 차주는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얘들이 선제 타격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이 벤츠의 진짜 차주를 찾아보면 암살 용의자의 배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또 들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암살 미수 용의자를 태워줬다는 분이 이런 글을 SNS에 남겼는데, 암살 용의자를 봉하에서 평상까지 동승한 지지자 분인데 사건 터지자마자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제보를 했대요. 근데 경찰이 그때는 이미 신변 확보됐다고 큰 힘이 없다고 했대요.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CCTV 보고 연락했다고. 블랙박스에 평산에 같이 간 진 차량에 범죄자 얼굴이 찍혀 있었다. 근데 이 암살 미수 용의자를 태워준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은 이 벤츠는 제가 탄 차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경찰이 봉화 CCTV 보고 차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찰 수사 진짜 안 하네요. 그래서 이 진짜 벤츠 차주는 못 찾은 겁니다. 이 벤츠 차주가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는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라 기사들이고, 실제로 이 암살 미수 용의자를 태워준 이재명 지지자는 벤츠를 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였어요. 경찰도 윤석열 적폐 세력들이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흔들리지 말고 이 벤츠의 진짜 차주가 누구인가 찾아봐야 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게 언론이 물 흐리기 작업하려고 푸른 기사라고 전제를 딱 해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진짜 벤츠 차주 누구인가.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정의로운 커뮤니티가 있죠. 남성 분들 활약하는. 암살 미수범이 투숙했던 모텔 주소가 나와서 보배드림에서 블랙박스를 찾는 중이에요. 신항북로, 동로, 사로 등등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60 근처에 골목 주차하신 분들 자동차에 블랙박스 다 달려있으니까 1월 1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블랙박스 벤츠 S클래스 W221 모델입니다. 내린 시각 는 7시 57분 전후. 그래서 이 차의 번호판 빨리 찾아내고, 이래서 진짜 사건의 공범, 동조자를 일단은 찾아보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죠. 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건물에 호텔 이름이 뭐냐? 더 K 모텔인가 호텔인가? 하여튼 이쪽에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벤츠 은색깔, 쥐색깔 벤츠를 블랙박스에서 발견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요.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죠. 경찰이 맘만 먹으면 금방 찾아요. 일산에서 다방 주인을 살인했다는 아저씨도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설치고 다녔는데도 금방 찾더만. 이렇게 티나는 차 CCTV 돌려보면 못 찾겠어요? 금방 찾죠. 경찰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한패이기 때문에 안 찾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범죄를 못 일으켜요. 소매치기도 못해요. 금방 잡히니까. CCTV가 골목골목마다 다 있고 수백만 대의 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요. 걸음걸이 보고 살인자 찾는 들이 좀 장난쳐요? 차는 중고차고 그렇게 대수가 많은 차도 아닙니다.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좀 압박을 해야죠. 경찰. 민주당이 그걸 못해요? 다 찾았겠죠. 발표를 하지 말라고 위해서 또 지령 내려왔나? 민주당에 수박이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다 수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고쳐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정도를 걸으면서 판을 뒤집어 보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하라고 해서 한 적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의 선택은 항상 최적이었고 최선의 선택만 해왔어요. 저도 이재명을 살리고 싶은, 대통령 만들고 싶은, 진짜 목숨 걸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이 살 수 있는 방안들,
대통령 되는 방안들 계속 제안하고 그랬지만 안 듣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무한 지지해줘야죠.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뭐 방송에서 찍힌 건데 이게 정확히 영상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이 영상에서는 좀 웃는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이 실려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실실 쪼개면서 전화를 받았을까? 정확히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데 영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실실 웃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전화를 하길래 이렇게 실실 웃나? 당대표가 죽어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 좀 웃는 듯한 표정이 보였어요. 분명히 영상에서는. 제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가덕도에 이재명 대표가 도착했을 때 정청래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대요. 이재명을 감싸는 듯한 행동을 했대요. 친근한 표시로 보이지만 평소에 저런 행동을 했나? 없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이재명 대표 앞쪽을 전체적으로 쓰다듬고 뒤쪽에서 양팔을 또 쓰다듬었어요. 어색했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나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정청래는 양정철과 30년 이상 대학생 때부터 친구니까 적폐 세력들의 이재명 암살 시도를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이재명한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쓰다듬는 일을 했을까? 이제 너 죽는다, 잘 가라, 작별 인사가 아니었나?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일 수도 있고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문재인도 이재명 단식 투쟁할 때 병원에 병문안 가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재명 왔다 간 후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이재명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기적같이 선언으로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하여튼 문재인과 친문, 적폐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 우리는 끊임없이 째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킬 수 있어요. 아니야, 유시민까지 건드리면 넌 죽여버린다. 김어준 건들지마. 민주주의 지킨 사람이야. 목숨 걸고. 박주민 우리 편이야. 최강욱 우리 편이야. 정청래 건들지마. 얼마나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을 지키려면은 그 어떤 누구도 의심하고 째려봐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을 몰빵 지지하고 우리 문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다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송 시간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10시 38분에 도착한 첫 번째 응급 차량이 구급 차량이 아닌 펌퓰런스형 경형 산불 진압 차량이 첫 번째로 왔어요. 여기에 들 것도 실려있지 않고 사실상 환자 이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10분을 더 기다린 뒤에 두 번째로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10시 47분에 병원으로 이송 차량이 출발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계속 허비하게끔 이재명 골든타임 놓치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닌가 또 그래요. 그리고 가덕도라는 위치상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리가 먼 곳이 였고 인근 구급대가 전부 출동을 나갔기 때문에 출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0km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건 현장이 부산에서도 외지이기 때문에 도착까지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경정맥 말고 진짜 중요한 경동맥이 손상을 입었으면 수분 내에 사망하는 거였거든요. 20분이 넘게 앰뷸런스가 왔다. 이거는 의도한 것이 아닌가, 치밀하게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덕도에서 시간을 끌고 부산대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산대 병원에는 이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계획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과다출혈이다 이런 걸로 사망케 하고 여기서 장례를 치를 노무현이 사망한 부산대 병원이 좀 의심이 돼요. 지금 부산대 병원에서 계속 이재명 까대고 헬기 특혜내하고 쇼를 한 걸 보면 헬기도 4시간이나 지나서 서울대 병원에 도착하고 죽으라는 거였어요. 진짜. 가덕도 내에 있는 119는 119 화재 진압 차량 한 대만 보유 중인 가덕도 119 지역대가 전부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가덕도에서 거사를 치렀을까? 암살, 미수, 용의자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 준비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폐 세력들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암살, 미수, 용의자를 활용해서 전문 킬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재명이 부산대 병원에 남아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을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가덕도 119 지역대에는 없어서 결국 21km 바뀐 지사에서 출동한 119 구급대가 가덕도까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경동맥을 절단시켰더라면 이미 이재명은 죽었어요. 구급차 도착해도. 계획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채널 애청자이신 미경 룰랜드님이 또 이런 의혹을 써주셨는데요. 부산대 병원 의심스럽다고 이런 의사한테 목숨이 위태로운 이재명을 맡겨요? 끔찍합니다. 저는 이미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으로 실려올 이재명의 수술 계획이 실패로 잡혀 있었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계획 사례가 배후가 있는 걸로 보이고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재명 죽이기가 십수년 동안 대놓고 확실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부산대의 수술이 사전에 예상되어 수술 실패로 계획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재명 대표는 일부러라도 반드시 병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대 병원을 떠난 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던 부산대 병원에서는 이재명이 서울대 병원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이길이 날뛰기를 하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의료사고로 죽이는 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과다출혈로 갑자기 맥박이 약해지면서 저혈압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의료 종사자들 의사들이 이재명 수술 중 사망으로 돌리기 얼마나 쉽겠어요. 같은 한패가 된다면. 부산대 남아있었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과거 제 댓글을 한번 볼게요. 노무현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청자분의 댓글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증언을 해주셨어요. 부산대병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제 친구가 부산대병원 간호사인데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셔서 양산 부산대병원에 실려오실 때 들것에 실려오신 게 아니라 업어서 실려오셨대요. 어떻게 응급처치 기본을 모릅니까? 경호원이란 자들이. 경호원들도 다 같이 한패로 노무현 죽이기를 했던 걸로 의심이 돼요. 업어서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실고 갔대요. 말이 안 되는 게 낙상을 하면 기본이 뼈가 부러져서 다른 신경이나 장기를 건드릴까봐 아주 조심스레 들것에 실어서 병원으로 모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업혀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병원 관계자들 쉬쉬하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부산대병원 간호사가 증언한 거예요. 노무현의 죽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노무현은 타살입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적폐 세력들이 장악한 병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산대병원으로 싣고 갈 수밖에 없는 가덕도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끔 하고 응급차도 한 10분 후에 온 게 무슨 산불 방지 차량이고 들 것도 없는 앰뷸런스가 오고 20분이 지났어야 오고 문재인 운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산대병원까지 실려갈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생존해에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의식만 없었지 숨은 붙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갑자기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유서를 가지고 권양숙 여사한테 보여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확실하니까 심장 박동기, 산소호흡기 이런 생명 유지 장치를 떼자고 설득을 해서 경황이 없던 권양숙 여사가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문재인이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유서를 프린트해서 그걸 들고 나가서 언론에 자살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산소호흡기다 생명 유지 장치 다 떼버리고 부검도 안 하고 부랴부랴 화장을 해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 숨이 붙어있는 분을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지켜봐야죠. 뇌사 상태건 어쨌든 계속 연명치료를 해야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부랴부랴 산소호흡기를 떼고 화장을 시켜버렸나 문재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듣고도 이상하지 않으면은 소피 아니신가요? 노무현은 생전에 권영숙 여사와 함께 장기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검도 안 하고 화장을 그렇게 급하게 해버리냐고요. 문재인은. 부산대병원은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병원이에요.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 받은 환자 사망 2018년, 대리수술 의혹 부산대병원 교수 수술실 안 들어왔다 2017년, 부산대병원 또 대리수술 환자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사망,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23차례 대리수술, 후배에게 대리수술 강요, 상습 폭행, 부산대병원 의사 3명 붙잡아, 부산대병원 노조 불법 의료 실태 공개, 대리 처방 만연. 이 부산대병원은 뭔가 더럽고 구린 점이 엄청나게 많은 의문스러운 병원이에요. 부산대학교 병원장이 국내힘 소속이에요. 이 윤재호 국내힘 원내대표한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의료혁신 TF위원 임명된 정성운 병원장.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이재명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계획이 아니었나 의심을 또 해보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건 잘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해서 분노한 이 부산대 병원 의사들이 헬기 특혜를 받았네, 부산을 무시했네 하면서. 아니 의심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의심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에 이재명을 완전 담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죽는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적폐 세력들이 또 이낙연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한다 하다가 갑자기 스탑 더 비트 창당 보류하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죽으면 자기가 다시 민주당을 접수할 생각이었는데 이재명이 회복 속도도 좋고 서울대병원 옮겨서 살아나니까 다시 또 창당하겠대요. 근데 부산대병원이 이재명 정권 되면 싹 다 털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의전원 교수가 조민 장학금 내게 주고 낙제하고 학점 안 좋은데도 장학금 주고 그랬어요. 부산대는 뭔가 병원이 문제가 많아요. 부산대병원 문화정시공간 개막식에 조국의 모친이 그림을 기증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시작이 되고 조국도 적폐 부산대 병원과 한패인 거죠. 부산대 의대 교수가 조민을 특별 과외를 시켜줘요. 조민 지도교수 맡겠다고 학과장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이 또 살아 돌아와서 지리고 있을 거예요. 이 적폐들은 또 살았어. 와, 이재명 못 죽인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암살 시도는 더 이상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완벽히 이번에는 한 방에 죽일 작전을 수개월간 차곡차곡 실행을 해서
시행했는데 하늘이 살려서 또 다시 살아왔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팔자예요. 이재명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진보 개혁파는 대통령 되기 힘들거든요. 목숨 걸지 않는 이상. 문재인처럼 적폐 뿌락치가 돼서 꽃길 걸으면서 대통령 되는 거 말고 진짜 개혁파하고 적폐 세력과 손을 잡지 않은 세력은 목숨 걸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는 훈장 땄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진짜 대통령 될 스펙 쌓았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탄압과 고통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산대 의전원장 노환중 교수가 조민은 첫 학기에 1.13학점으로 유급을 당하고 1학기 다 2점대예요. 1.99도 있고 여기서 또 유급을 당하고 근데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 차원의 면학 장학금을 줬대요. 공부 존나 못했는데. 야 조국도 기득권 많네.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난리 쳤구먼. 어떻게 1.13을 맞습니까? 공부 존나 안 하네. 1.13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매일매일 학교 안 가고 이런 학점이거든요. 의학전문대학원에 학교를 안 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는 갔는데 저 학점이 나온 거면 대가리 빠가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모면하고 싶지 않은데 조민양이 철없이 설치는 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암살을 당할 뻔한 그날 이재명이 피습을 당한 지 몇 시간도 안 된 그 시간에 유튜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막 브이로그 신나는 걸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배드림에서는 미모, 지성, 인성 모든 면에서 줄리가 질투할 수밖에 없네. 아직도 조국 조민 많은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이 컨텐츠 댓글에 아니 이거 3시간 전에 업로드한 거 맞나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고 아버지 조국은 연일 정치적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마당에 좀 아쉽네 타이밍이. 조민이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면 제가 경고망동하는 거 그냥 넘어가겠는데 30살이 넘은 애가 아버지 어머니 정치적인 이런 상황 모를 리가 없는 성인이 정치판 신경을 안 쓰고 유튜브 채널 장난질이나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좀 까는 거예요. 네,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봐도 진지한 얘기는 없어요. 사춘기 여자의 수준의 아주 유치한 영상들만 계속 올리더라고요. 철없는 애구나. 금수저 집안에서 고생 안 하고 자란 철없는 애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당한 것들에 대한 정치 채널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짜는 브이로그 하면서 하찮은 영상들만 올리더라고요. 먹방을 하고 유치한 짓들을 하고 그러면서 구독자가 37만이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반 개인이 구독자 37만 만들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요. 영혼 팔아도 37만 되게 힘듭니다. 저 32만 이거 만드는데 앞니 빠지고 가정 파멸되고 목숨을 걸고 이 구독자를 만든 거예요. 구독자 수 느는 건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유튜브 구독자 이렇게 올리기 힘들어요. 진짜 1,000원이 따르지 않는 이상. 이재명 피습 사건에 관련해서 자꾸 피습이란 단어를 써요. 언론 기레기들이.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겠죠. 암살이란 단어 쓰지 마라. 암살 미수 사건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죽을 위기까지 갔었는데 1mm, 2mm만 옆으로 빗나갔어도 이재명 바로 죽는 거였어요.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꾸 피습 사건이라 그런 거 보면 얘들도 이상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수사할 의도가 있어서 부랴부랴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을까요? 얘네들이 특별 수사팀 만들어서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편 없으니까 이재명도 우리 지지자들도 힘들고 괴로운 시기이긴 한데 이번에 또 살아난 걸 보면 이제 적폐 세력들도 다시 또 정신없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작전 회의들 하고 정신 없을 거예요. 이재명 이번에 확실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들이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하고 피의자 자살시키죠. 이미 다 잡히고 조사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오바하네. 오히려 조사 방해하려는 느낌. 뭔가 도둑이 재발이 저리니 먼저 설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어요. 위에서 지령도 내려왔을 것이고.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의 당적 확인이다 변명문이다 공개가 어렵대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위에서 뭔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급습 피해자, 급습이 아니고 피습도 아니고 암살 미수죠. 이거는 확실히.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려요. 경찰이. 수사도 안 하고 부산경찰청이 수사도 안 하고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수사를 했다고 단독 범행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민주당이 물어뜯어야 되는데 안 물어뜯죠. 그냥 이재명 지키는 쇼만 하고 있어요. 진짜 교활한 게 홍익표 원내대표예요. 정말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 보이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엄청난 내공이 있는 밀정 뿌락치들이 하는 짓입니다. 홍익표는 이낙연의 복심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유리한 얘기 한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얘기 좀 한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편 아니에요. 이낙연과 도깨비들 여기 멤버 중에 홍익표가 있어요. 각인까지 남으로 해놓은 걸 보면 얘들은 변치 않는 이낙연 파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익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째려봐야 돼요.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좀 한다고 우리 편이라고 몰빵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외엔 믿을 사람 없다고 전제를 하시고 다 째려보셔야 돼요. 김부선 변호사가 박주민이었어요. 홍익표 조심해야 돼요. 정청래도 조심하시고. 부산경찰에서는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고 언론들도 다들 이재명 테러
단독 범행 강조. 근데 범행 동기는 쉬쉬.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다가 찾아보니까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시 살아난지 모르겠는데 석연치 않은 경찰 수사라는 지적을 유일하게 했어요. 경향신문이. 홍익표는 임종석하고 한패예요. 한양대 학생회 같은 출신으로. 임종석과 대학생 때부터 한패인데 이재명이 뭐가 이쁘겠어요. 홍익표는 이낙연, 임종석과 한패고 문재인과 한패고 이낙연과 한패입니다. 박주민도 개헌 예전부터 말했어요. 나 혼자서 욕먹어가면서 내각제 개헌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저도 지쳐요. 지금 정치판을 분석한다는 정치 유튜버들이 내각제 개헌 언급을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낄낄대기만 해요. 한동훈, 가발, 윤석열, 김건희 조롱이나 하고. 그래도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빤히 보이는데. 이재명과 제 채널과 몇 개 정도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진짜로.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는 이제 자살 당할 거예요. 왜냐면 이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잖아요. 50대 50이에요. 반반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잖아요. 죽이는 건 실패했으니까 이 용의자는 깜빵에서 자살 당할 게 빤히 보입니다. 원래 그런 세상이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암살 미수 용의자는 이재명 죽이면 수십억 준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원룸 100채의 단독 건물까지 살려고 막 알아보고 다녔다던데, 송영길 테러한 이 할아버지도 감방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70대 넘은 분이 뭐 그렇게 감방에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죽인 거 실패하고 송영길도 제대로 타격을 못 줘서 자살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구치소에서. 왜냐면 이 적폐 세력들은 의리 같은 게 없어요.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못하면 토사구팽 당하는 겁니다. 조국도 그렇게 토사구팽했다가 갑자기 필요해지니까 회유를 하고, 근데 조국이 내각제 개헌이든 이재명을 대체하는 일이든 못하게 되면 필요 없게 되니까 토사구팽 당할 거예요. 조국이 불쌍한 팔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암살 실패하면 죽음 당하죠. 근데 암살 성공하면 아주 잘 삽니다. 김구 선생 암살한 안두희는 떵떵거리고 잘 살죠. 안두희 동생이었나? 연세대 총장까지 하고, 안두희도 군대에서 2계급 특진하고. 암살은 50대 50이에요. 암살 실패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면 배후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암살 용의자는 당연히 실패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안두희 말년에는 불운했는데 군대에서 소령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소령까지 근무하다가 군납 비리 같은 걸로 꿀 빨고 돈 벌고. 안두희 집안은 아주 번창했어요. 지금까지도 번창합니다. 자녀들 다 유학 가서 명문대 나오고. 암살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죽음이고. 신천지의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 제보해 주신 분이 있어서 또 보면은, 이재명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안중근이라고 생각했네? 이재명을 이토 히로부미로 생각하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암살 미수 용의자가 안중근이고 이재명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의 구독 채널들을 보면 신천지 듣는 성경 공동체 신천지 신도예요. 아니, 어떻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재명이 진짜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이런 글을 쓰나. 또 이 사람의 구독 채널들 중에는 허경영도 있고 신천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암살 미수 사건을 독립운동으로 보는구나, 유추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암살 용의자를 안중근이라고 하고 이재명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코로나 사태 때 이만희 교주의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밤새도록 과천 설치고 다니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신천지 신도들은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죠. 얘들은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코로나 확증 사태의 주범이다, 그래서 살인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랬던 것을 앙심을 품고 박원순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선일보 기사예요. 이낙연이 신년 인사회를 행주산성에서 거행하면서 신천지 신도들로 보이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재명을 겨냥해서 큰 싸움을 벌일 것,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낙연이 이재명의 암살의 배후인가 하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표 이후에 이재명이 암살 미수 당했는데 이재명에 대한 큰 싸움을 벌일 것, 이게 이재명을 암살하자는 신천지에 대한 선언인가도 싶고, 이재명과 무슨 싸움을 벌여요 이낙연이. 신당 차리면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세를 불려나가면 될 것을 왜 이재명을 겨냥해서 큰 싸움을 벌이겠다는 선언을 합니까? 이재명 암살 미수 전날.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확정을 내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심들을 계속 해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암살 될 시점에 오전 9시 37분에 이원욱이 원칙과 상식, 이러면 내일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하겠다는 얘기도 또 합니다. 9시 37분이에요. 암살 미수 직전 전의 살수의 심정으로 고민할 시간을 줄 것이다. 지네들이 뭔데 이재명을 협박을 해요?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네. 또라이들 아닌가 싶은데, 전의 살수라는 뜻이 뭐냐, 정세균도 씨부렸던 얘기인데, 절벽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다,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나아가다, 절벽 타령을 하는데 노무현이 연상이 되게 왜 절벽 타령이야. 문재인은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게 수습에 최우선을 해달라, 이재명 쾌유위에서 집중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 것인가, 정치적인 테러가 아닌가 이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지킴이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달래요. 수습이라는 것은 은폐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든 봉합하라는 뜻 아니에요. 수습이라는 어감이. 이거는 덮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보거든요. 너가 좀 수습 좀 해 그러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다가도 뭔가 일 터지면은 수습하라. 수습이라는 것은 봉합하고 덮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수습이란 단어의 어감은 배후를 다 밝히고 물어뜯어라 이게 아니고 덮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은폐하라는 뜻이에요. 은폐. 문제는 왜 탈당을 안 할까요? 전직 직선제 대통령들은 전부 다 탈당했어요.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탈당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하건 임기 끝나고 하건. 왜 탈당을 안 하는 걸까요? 문제는 아직 내각제 개헌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내각제 개헌 해보려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문재인 꼬봉들로 또 다시 총선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커트해내야 됩니다. 문재인 똥 묻은 애들, 청와대 똥 묻은 다 공천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이재명 찬양하면서 총선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4월 10일 이후에 100석 이상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의 국민의힘과 한동훈 국민의힘과 이낙연의 신당이 연합해서 200석 이상 만들어서 내각제 개헌할 심산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천을 이재명이 빡시게 해야 됩니다. 온갖 교활한 짓을 하더라도 공천에 친문, 청와대 동료들을 다 탈락시켜야 돼요. 그것만 해도 이재명이 내각제 개헌도 저지해내고 압승을 거두고 정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독박 쓰지 말고 권리 당원들에게 공천에 힘을 행사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당원들 팔이 좀 하란 말이에요. 우리 당원들에게 공천에 상당한 퍼센티지를 할애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재명도 욕 안 먹죠. 아니 권리 당원들에게 공천에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할애해 준다면 우리 민주당 권리 당원들도 당비 내는 효용감이 있고 수박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도 강렬해지고 이재명 혼자서 십자가 짊어지고 싸우는 거는 그만하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권리당원들한테 힘을 분산시켜 주세요. 우리 민주 권리당원들에게 욕할 수 없으니까 명분상. 공천만 제대로만 하고 수박들 문재인 똥모들만 떨어뜨려내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압승할 수 있는 판세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거 쉬워요. 각 지역구별로 권리당원들 여론조사 하듯이 퍼센티지 많이 주세요. 권리당원한테. 130만 명이었던 권리당원이 이재명 당대표 되고 260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권리당원들에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많은 퍼센티지를 할당해 준다면 이재명과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내년 총선 멤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탈당해야 하고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YTN 방송 쇼츠에 문프락치 이재명 쾌유에 집중해달라 당부하는 글에 달린 댓글들이 다 문프락치 욕하는 글이 일색이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바까리한 보람이 여기서 나오네요. YTN 뉴스는 누구나 다 보는 채널인데 문재인이 이재명 걱정해주는 척 하는 이런 영상에 문재인 욕하는 글이 대부분이래요. 힘들었습니다. 저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한 1년 넘게. 저 공감 능력 제로인 문프락치가 이재명은 쾌유에 집중해달라? 정치는 뒤로 미루고 우리 왕수박들에게 맡겨놓고 7월만 힘쓰란 말로 들리네요. 진짜 피습당한, 이 암살 미수당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정말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을 저주합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날은 온다.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이 심판받는 거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며 왜 자꾸 쳐나오는 건데 대통령 한 번 더 할까요? 하하하. 이 문재인은 진짜 악마예요. 감정 공감 능력 없는 악마.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재명의 암살 미수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가장 큰 이득을 본 그놈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놈은 친구의 죽음, 서민들의 자살과 고통, 국가의 운명과 역사에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사이코패스적인 인물로 심지어 쿠데타 살인마 전두광리로부터 한 번 표창받았어요. 또 한 번 받은 거는 다른 장군한테 받은 겁니다. 어쨌든 그걸 자랑질을 하며 5.18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과 역사 앞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쪽국의 한국 지부에 정권을 넘기면서도 성공한 대통령이라 자부하며 대통령 또 한 번 할까요? 라며 선거 패배에 고통스러워하는 주권자들의 절망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페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사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러한 참극을 당했다. 문재인 만나러 가기 직전이었어요. 가덕도에서. 문재인이 단죄 받는 그 세상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고 그날 저녁에 이낙연이 탈당 연기를 발표를 해요.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당분간 올스톱이었는데 이재명이 죽거나 병상에서 복귀하는 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면 이낙연이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면 되니까 탈당을 연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재명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또 다음 주 내로 창당 선언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재명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를 인정한 거고 이제 이재명의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이 온갖 구라 여론조사를 뽑아내고 있지만 실제 바닥 민심 중도층들은 정치를 별로 몰라요. 각종 선거의 결과 행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 중도층입니다. 변하지 않는 30%의 보수 지지자, 30%의 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암살 미수건에 대해서 흔들리는 건 없어요. 별로 오가는 표는 없는데 중도층들은 정치 유튜브 채널 잘 안 봅니다. 단지 뉴스에서 이재명 암살 피습 이런 거 기사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정표라는 게 상당히 쏠려요. 이재명에게. 그래서 이재명이 더욱더 압승할 수 있는 판이에요. 3개월 후 총선에서는.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쓰기가 힘든 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왜냐면은 다 장악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들, 경기도청의 공무원들 다 자기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 민주당의 당직자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이재명을 개무시해요. 민주당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를 하자면 현직 의원들도 이재명을 은근히 다 무시를 해요. 우습게 보는 거죠. 솔직히 민주당만 깔끔하게 빨았으면은 내년 총선은 완승이거든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민주당사를 한번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이 친문 적폐들 진짜 폭력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과격한 거 한번 해서 이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한번 좀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이 동시에 민주당사 가서 갈아엎고 싶은 마음인데 제 속마음은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요. 이재명은 대통령 되는 팔자예요. 지금 사람하고 꼬라지를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팔자네.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겠죠. 앞으로도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만 이재명이 하늘이 도와서 살아남는 게 계속 되고 진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개고생들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우리 한민족을 구할 성군 정도령이 나타나는 게 맞네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상식, 변칙과 사기 4명 있죠. 비대위로 전환하겠다고 12월부터 계속 설쳤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으로 조국을 앉히겠다 이런 첩보도 있었고 결단을 이재명이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낙연도 연초에 행주 산성에서 신천지 신도들 같은 분들 모아놓고선 이재명과 큰 전투 벌이겠다고 하고 민주당 수박들을 고쳐 쓰긴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복귀하시면 권리 당원들을 좀 선동을 하시든지 활용을 하세요.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분노에 있는데 속 터져 죽겠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권리 당원이 230만 정도라고 보거든요. 260만 명 중에 한 30만 명은 신천지다 뭐다 수박들 지지자 하는 30만 명 떼고 30만 명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서 진성으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또 200만 명 돼요. 이 권리 당원들 뒷배를 좀 쓰란 말이에요. 우리는 쪽수로는 이기니까. 우리 지금 화난 상태예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 분노한 민심을 잘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들 화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좀 화풀이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시든 우리들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혼자 독박 쓰지 말고 좀 공유하고 나누자 말입니다. 고통을. 200만 명의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진짜 특공대예요. 특공대. 저는 이재명 대신해서 죽고 싶어요. 진짜. 저는 살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이재명을 살려서 한민족을 살린다면 제가 죽어도 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자꾸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매고 고생을 하고 계시나. 목숨을 걸고. 지지자 파리도 하시고 지지자한테 기대고 좀 고통을 나눠서 함께 가자고요. 우리 그냥 댓글만 쓰고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하고 있으라고요? 이재명 죽어가는 걸 보고도 고통을 분담해서 함께 가자고요. 이재명 대표님. 쪽수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이재명 찐 지지자들이 다 결집하기는 좀 힘들지라도 정의의 이재명 지지자 10만 명만 모이면 다 갈아엎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 중에 찐 지지자 10만 명은 금세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소집하면. 이재명 혼자 죽어가는 게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시를 해달라. 지휘를 해달라. 200만 대군을 놔두고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저희도 속이 타들어가니까요.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댓글 부대들 막 선동질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아픈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이 힘들 것 같다. 비대위 체제로 가자. 얘들 여기저기 선동하고 이러는데 이건 먹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댓글 부대를 돌리는 것 자체가 참 열이 받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회복이 빠르시다고 하고 추가 출혈 위험성이 낮다면 일주일 안팎 흐른 다음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달 동안 공석이라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4월 10일 총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라니까 이재명 곧 복귀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압박할 명분이 없죠. 이재명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이야. 이재명 대표는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또 커뮤니티에서 온갖 댓글 부대들이 난리들을 쳐요. 오히려 진짜 이재명을 지키려는 찐 민주주의 세력들을 갈라치기 댓글 부대로 폄하하는 이런 세력들이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 오덕을 지령 중이다. 다들 조심하세요. 꼬면 어쩔 건데요. 유시민 연상을 미는 거 보니까 문파들이 돼. 문재인과 이재명은 갈라치기 해야 돼요. 문재인과 확실히 거리두기 못하면은 이재명도 위험합니다. 문재인은 확실히 갈라치기 해야 돼요. 확실히 거리두기 해야 되고. 올바른 댓글들도 있는데 싫어요를 막 쳐먹고 있어요. 이게 댓글 부대들이 선동질하고 난리치고 다니면은 올바른 의견들은 싫어요 비추 먹고 이러는데 댓글 부대들이 잠시 한눈 팔고 딴 데 지원하러 나가면은 바른 얘기하는 글들이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커뮤니티는 다 댓글 부대들이 장악한 겁니다. 신천지다, 조선족 댓글 부대다, 별의별 댓글 부대들이 온갖 온라인 여론을 지네들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끼어나고 있어요. 이 밝은 미소라는 분이 날 일배라고 욕해도 상관없지만 문재인 실체 말해주면 일배라고 치부해버리니 문재인은 아닙니다. 시간 더 지나면 실체가 발각될 거라 확신하는데 문재인이 키우는 인물들이 이재명 잡아먹으려고 여전히 난리 중인데 문재인 똥 묻으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다. 철저하게 분리해야지. 제 영상을 보는 분 같아요. 제가 문재인 똥 이런 언급을 좀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배 맞으시군요 하면서 좋아요 많고 싫어요 공격이에요. 문재인 유튜버에게 선동당해서 문재인이 성군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수박 두목이 문재인이라 생각하는데 댓글분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무조건 다 속았다. 이낙연한테 속고 윤석열한테도 속고 다 속았대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다 속을 자리인가요? 싫어요가 많죠. 뭐라는 건지. 나도 문재인 싫어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어디서 이상한 방송 같은 거 보는지. 제가 온라인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온갖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좀 비판을 이성적으로 하면 무조건 록봉기한테 세뇌당하 이러면서 죽여버리기를 하고 있죠.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런 댓글 있잖아요. 역시나 록봉긴 하나가 떡밥 하나는 지대로 푸름. 거기에 넘어간 인간들 이게 웬 떡밥 배충이 난리도 아님. 이런 글 보면 딱 글 쓰는 투가 댓글 부대고 못된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일배충이라고 하고 참나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온갖 커뮤니티 SNS에 난립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신천지도 까고 가짜 보슬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이낙연도 까고 수박도 까고 다 까니까 유시민도 까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야죠. 문재인 대통령 또 만들 거예요? 이낙연 대통령 만들 거예요? 무슨 개소리들이야. 민주당 지지하라는 자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댓글 중에 하나인데 60년 살아오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문재인 임기 때 가장 정치적인 죽음이 많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때 박원순, 노회찬, 안희정 그리고 무수한 미투 사건으로 민주 세력을 분열시켰고 유일하게 죽이지 못한 사람이 이재명이었다. 그는 여전히 이재명을 싫어한다. 맞습니다. 이번 암살 미수 사건에 저 끝에는 문재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문재인은 이재명을 담그고 죽여버려야지 적폐 끝판왕 형님들이 원하는 내각제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재명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으니 지금 친문 채널들과 친문 지지자들 아직도 문재인 찬양하는 애들이 이재명 죽이고 있는 거예요.